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관련된 함수 중에서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0에서 망 사이의 값이 있는데 이 관련된 값을 800에서 1200 사이의 값으로 리매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신호 처리 카테고리 아래에 신호 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콘 모양에 이제 하늘색 바탕이 있다는 것은 익스프레스 vi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GUI 다이얼로그 창이 뜨면서 GUI 기반에서 입력 파라미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때 확인해 보시겠지만 관련된 함수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져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되면서 그 활성화된 창에서 이 매핑할 조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간단한데요.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풀을 이용을 해서 1에서 만까지의 값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값을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줍니다. 그 정도 데이터를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의 입력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이나믹 데이터로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가 삽입이 돼서 다음과 같이 코드가 생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만 사이의 값을 800에서 1200 사이의 값으로 리매핑하는 조건을 설정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출력과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이 두 개를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이 다이나믹 데이터를 배 정도 데이터로 변화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현해 보면 이 위의 그림과 같이 위의 그림에서는 이 Y축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1에서 그러니까 0에서 만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리매핑한 값은 800에서 1200 사이의 값으로 표현했을 때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우선 포르풀을 이용을 해서 1에서 만 사이의 값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서 포르풀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만을 인가하겠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더해 주겠습니다. 루프 반복 터미널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시겠고요. 관련된 출력 값을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신호 처리 카테고리 아래에서 신호 연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스케일링과 매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바탕색이 자 하늘색 아이콘인 경우는 익스프레스 VI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자 가져오시게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정규화된 자 출력 값을 내분해 주기 위해서 값을 선택하시겠고요. 가장 높은 값을 일단 1200이라고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은 800으로 해서 0에서 10,000 사이의 값을 800에서 1200 사이로 리매핑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익스프레스 VI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이콘 형태로 보이게 되겠고, 입력으로 자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입력 데이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를 다이나믹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입력 부분에 빨간색 점이 있다는 것은 강제 변환점이 발생을 했다는 거고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자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인가돼야 되기 때문에 강제 변환점을 없애기 위해서 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 출력값과 입력값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자, 배열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자, 출력값과 그 다음에 자,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의 입력값 두 개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는 방법은 Y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삽입해서 신호 조작에서 다이나믹 데이터부터 변환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뜨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스칼라의 1D 배열의 한 채널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캡션 보이게 하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삽입해서 신호 조작해서 자 여기에서 원 채널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1차원 배열 형태의 배정도 데이터 타입을 자 입력으로 받아서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라벨을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는 자 2차원 배열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서로 그 표현하는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래프에서 표현하시려고 하면은 Y축을 두 개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축을 하나는 주축, 하나는 보조축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Y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스케일을 복제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진폭 2를 저는 자 사이드를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사이드 맞바꾸기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플롯에 가보시게 되면은 플롯 0 같은 경우는 진폭 Y축에 표현하시면 되겠고, 플롯 1 같은 경우는 자 진폭 2로 플롯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겠고요. 자, 두 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그래프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버랩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롯 제로에 대해서 라인 스케일을 점선으로 표시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플롯이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0에서 10,000 사이의 데이터가 리니어한 데이터가 인가가 됐을 때 출력으로는 800에서 1200 사이의 값으로 출력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케일링과 매핑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 데이터의 범위를 리스케일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